안녕하세요. 뚜가리TV의 가솔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한국 쌀 산업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럼 외국 농부들은 쌀 농사를 지어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이라 함은 일단 호주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호주 농장 투자에 있어서 호주 농부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농업 관련 영상에 댓글을 달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호주는 땅이 크니까 대형 기계로 하니까 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데 큰 땅, 큰 기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넓은 땅에서 대형 기계로 농사를 지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한국보다 높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주는 먼저 빨간 네모 안의 지역, 그중 초록색 지역에서 대부분 쌀이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는 미국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로 전 세계의 쌀 생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호주는 최근 5년간 4만 5천 헥타르, 한국의 재배 면적 72만 헥타르의 약 6%입니다. 땅도 넓고 대형 기계를 사용하는 호주에서 왜 이리 쌀을 재배하지 않을까요? 주식이 쌀이 아닌 이유도 있지만 결론은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는 호주 대표 쌀 재배 지역인 뉴사우스웨일즈 지방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이며 2021년 자료입니다. 일단 세 가지 쌀 종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먹는 쌀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쌀 가격은 톤당 415불, 1헥타르당 10.5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럼 총 매출은 4,358불, 여기에 지출, 씨앗, 제초제, 농약, 비료 등등 가격이 나와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최소한의 4회 트랙터 사용료를 추가하겠습니다. 보통 호주 곡물 농장은 트랙터로 외주의 일을 맡기면 1헥타르당 14불입니다. 그럼 여기 총 금액에 56불을 더하면 1653불입니다. 그럼 총 매출에서 지출을 빼면 총 수익은 2705불 이라면 좋지만 여기서 또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먼저 호주 또한 너무 높은 땅 가격 때문에 땅을 구입해서 곡물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땅을 임대할 경우 1헥타르에 617불 정도입니다. 사실 이것도 농업 용수를 못 대는 곳이 이 가격이고 실제로 쌀처럼 농업 용수 공급이 가능한 농장이라면 가격은 더 비싸지지만 제가 거기까지 정보를 알지 못해서 그냥 보통 농지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2705불에서 617불을 빼면 2088불. 한국이었으면 마이너스가 여기서 끝이지만 호주는 여기서 마이너스 큰 거 한 방 더 들어갑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실 수도 있지만 호주는 농업 용수를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농업 용수를 쓰기 위해서는 농장 지역에 있는 강이든 댐이든 자기 땅에 있는 지하수든 물 사용 라이센스, 다시 말해 물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물 라이센스도 영구적인 라이센스 아니면 단기 1년짜리 라이센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쌀은 물이 없으면 기를 수가 없는 작물입니다. 이 표를 보면 이 밭은 1헥타르당 13메가리터, 1300만 리터의 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1300만 리터의 1년 단기 라이센스 가격은 이 표에는 2021년 1메가리터당 110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1헥타르 쌀론에 13메가 물을 대기 위해서는 일단 1430불의 추가 물 구입 비용이 들어갑니다. 총 매출 4358불에서 지출 1653불, 땅 임대료 617불, 물 라이센스 1430불을 마이너스하면 농민 손에 떨어지는 돈은 658불입니다. 모든 지출 3700불을 논에 투자하면 658불의 수익, 즉 17%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수익률이 어떠하신가요? 그럼 한국 쌀 농사의 수익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익률은 한 유튜버의 2024년 실제 수익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은 4,000제곱미터에 3톤의 쌀을 생산하고 도정 전의 쌀을 농협에 모두 팔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412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각각 지출이 발생했고 총 123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임대료로 240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이 쌀 농사로 얻은 순수익은 49만원입니다. 투자 비용 총 363만원에서 수익률은 13%입니다.
분명 암울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농민들에게 직불금 그리고 농민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분 말로는 1제곱미터당 약 200원, 그래서 80만 원의 직불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농민 수당 2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순수익 49만 원, 지원금 100만 원, 총 149만 원을 쌀 농사로 벌었습니다. 지원금을 수익률에 포함한다면 41%의 수익률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농업 선진국 미국 쌀 농사의 수익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는 미국의 대표 쌀 농사 지역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지역의 2021년 수익률 자료입니다. 이 농장은 1에이커당 총 1,935불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시작합니다. 이 표는 지출 내역이 앞서 말씀드린 호주, 한국의 경우보다 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농기계 이자까지 적혀 있습니다. 미국 또한 호주처럼 워터 라이센스가 있고 이 농장 또한 워터 사용료로 150불의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농장의 지출은 2,219불, 총 매출이 1,935불로 순수익이 마이너스 284불입니다. 마이너스 12%의 수익률입니다. 그럼 세 나라의 수익률을 비교해 볼까요? 호주 17%, 한국 13%, 미국 마이너스 12%. 한국은 지원금을 포함하면 수익률이 41%. 미국은 농민들에게 대출 혜택 제도는 있지만 지원금 제도까지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농민들에게 나오는 지원금은 100원도 없습니다. 자기 땅에서 나오는 지하수 물마저도 마음대로 농업용수로 못쓰게 하는 마당에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줄리 만무합니다. 여기에 호주 농부와 한국 농부가 있습니다. 두 농부 모두 1년에 1억 원의 순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환율은 계산하기 쉽게 1불에 1,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호주 농부는 1헥타르에서 658불을 버는 경우 총 151헥타르의 농사를 짓고 약 65만 달러를 투자해야 순수익이 1억 원이 남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볼까요? 4,000제곱미터, 0.4헥타르에서 149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1억을 벌기 위해서는 26.8헥타르의 쌀을 짓고 약 2억 4천만 원의 투자를 하면 순수익으로 1억을 벌 수 있습니다. 한국 농민들은 자신들이 소규모로 농사를 지어서 모든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농 자꾸 언급을 하십니다. 대농이니까 대형 기계화를 한다. 대농이니까 로봇 자동화 기계를 쓴다. 대농이니까 GPS를 사용한다. 대농이니까 수입이 많아서 지원금이 필요 없다. 마치 대농으로 가면 요술방망이처럼 돈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40년간 호주 농장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 에이커란 곡물 농사를 하는 일정 수준 이상 크기의 대형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년 전에는 12만 개의 농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만 개도 안 됩니다. 50% 이상의 농장이 퇴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호주 농장의 밸류를 금액적으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2015년까지만 기록이 있어 최신 자료는 아니지만 파란색 부분이 땅의 밸류입니다. 밸류가 1990년에서 201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땅값이 상승한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농장 한 곳이 소유하는 땅의 면적이 커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인 2015년 농장 평균 밸류가 4밀리언, 4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호주 브로드에이커 농장주들의 평균 정보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무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36년의 농장 경험, 그리고 91%가 가족 농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세 가지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농장 수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농장의 평균 밸류는 반 이상 늘었습니다. 그 말의 즉슨 경쟁력 있는 농부는 살아남았고 경쟁력이 없는 농부는 대부분 퇴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농장 밸류가 40억입니다. 농부는 40억의 돈을 효율적으로 잘 굴릴 줄 아는 비즈니스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6년의 경험, 거기에 90%가 패밀리 파밍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농사 경험까지.
농업 선진국 곡물 농사 농부들은 더 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농부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받았든 쉐어 파밍을 하든 임대를 하든 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력, 작물을 기르는 농업 기술, 농업 기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계적 지식, 주식시장처럼 수시로 변하는 국제 곡물 가격에서 가장 높은 가격의 곡물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 농지 가격 밸류가 상승한다면 농지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물 라이센스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상승한 밸류를 이용해서 농장의 총 가치를 늘릴 수 있는 비즈니스 능력까지. 마지막으로 농업의 특성상 매출이 50%씩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0에서 20%씩 조금씩 매출을 늘리며 장기적으로 농장을 발전시켜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끈기, 인내심까지. 곡물 농사, 이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외국 대형 농장의 수익률이. 도시 생활이 힘들어서, 새로운 창업을 위해서, 이런 추상적인 이유로 마음만 먹으면 농업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나라. 땅이 작다, 땅값이 비싸다, 비료값이 비싸다, 기계값이 비싸다, 인건비가 비싸다. 이런 모든 이유로 스스로 지원금이라는 온실 안에 갇힌 농민들, 200만 명의 농민을 지원금이라는 온실에서 못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지원금 온실의 농민들을 잘 가둬놓을지 생각만 하는 정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앞으로 호주의 사례를 들어 어떻게 대형 농장을 운영하는지를 소개시켜드리고 성공한 파머가 있다면 그와 반대로 무능한 파머 또한 존재합니다. 이 무능한 파머들은 또 어떻게 부모들한테 받은 땅을 다 말아먹었는지 등 다양한 호주 이야기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농민, 정부에게는 그들이 얼마나 더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선진 농업 모델을, 호주에 계신 분들이라면 호주 농장 투자의 장단점을 더 많이 이해하실 수 있게 한국, 호주에 계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